자, 지금 시간이 2022년 11월 13일 일요일고요. 오후 9시입니다. 오늘은 이전 방식하고는 좀 다르게 진행을 할게요. 어차피 뭐 미국 증시가 올라서 전체적인 흐름은 상방이잖아요. 상방이니까 그 얘기는 조금 더 나중에 하고, 오늘은 앞쪽에 일단 다른 얘기를 하고, 뒤쪽에 이제 코스피 200 지수나 선물이나 고퍼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자, 예, 반갑습니다. 소프트 서머님, KY 최님, 반갑습니다. 이상철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일 먼저 보여드릴 차트는 코스피 200 지수의 작년 12월이에요. 작년 12월. 예, 작년 12월을 보여드리는 이유를 잘 보세요. 잘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왜 작년 12월을 보여주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작년 12월의 상황을 잘 보시고 그걸 잘 활용하세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그거밖에 없어요. 자, 작년 12월을 보자고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투자 심리도 이게 있고요. 볼린저 밴드가 있어요. 예,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투자 심리도는 시간을 다뤄요. 시간. 이건 시간을 다루는 거고, 이건 가격을 다뤄요. 그러니까 이건 사고 팔고 이걸 다루는 거고, 이거는 언제까지예요. 언제까지. 예, NTP님 반갑습니다. 김보수님 반갑습니다. 자, 됐죠? 그러면, 자, 기존에, 그, 볼린저 밴드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상단선은 매도고, 하단선은 매수야. 그쵸? 예? 상단선은 매도고, 하단선은 매수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매수예요, 이게. 그리고 이게 다 매도예요. 매도. 이것도 매도예요. 이것도 매도야. 이것도 매도입니다. 그러니까 매도만 해야 돼, 올라가면. 맞죠? 네? 이게 지금 보시는 시간이 2021년 12월이에요.
그러니까 2021년 12월은 올라가면 매도만 해야 돼. 그렇게 차트가 그려져 있었다고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까지 종가 투자 심리도는 하락해. 저가 투자 심리도도 하락해. 그쵸? 그 다음에 여기 고가 보니까 고가도 하락해. 그러면 이 구조로 봤을 때는 고가 투자 심리도, 저가 투자 심리도, 종가 투자 심리도가 모두 하락하고 있었다고요? 모두 하락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간도 아래에요. 가격은 매도. 잘 보세요. 여길 보셔야 돼요. 요 보라색이 종가입니다. 이게 종가예요. 종가는 이 시점, 요게 2021년 12월이에요. 근데 1이야, 1. 예? 예, 어메이징 그레이스님 반갑습니다. 해피님 반갑습니다. 자, 여기도 1이야.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에요. 그러면, 요게 12월이고, 요게 1월이고, 요게 2월이고, 요게 3월이고, 요게 4월이에요. 즉, 4월까지는 2022년 4월까지는 예, 종가 투자 심리도는 하락만 해요. 하락. 그 얘기 무슨 얘기냐? 바닥은 2022년 4월에 온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 봉이 어떻게 움직이든 상관없이 여기랑 상관없이 바닥은 여기에요. 예? 여기랑 상관없이 바닥은 여기라고요, 여기. 여기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런데요. 여길 바닥으로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계속 오르면 돼요. 응? 계속 오르면 돼요. 그러니까, 2021년 12월만 오르는 게 아니라 1월, 2월, 3월, 4월까지 다 올라야 돼. 자, 2021년 12월 종가가 상승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할 거면 1월도 상승하고 2월도 상승하고 3월도 상승하고 4월도 상승하면서 5개월 연속 올라야 된다고요. 5개월 연속 올라야 돼. 그래야 상방이에요. 중간에 내리면 죽도 밥도 안 돼. 자, 지금 이 차트를 왜 보여드리느냐? 자, 이걸 잘 보세요. 네? 이걸 잘 보시라고요. 그리고, 네. 자, 자, 이걸 보세요, 이거. 자, 네. 다시 이걸 캡처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요 음봉 이거 1번이라고 하자고요. 1번 얘가 이거야. 그쵸? 자, 요걸 2번이라고 하자고요. 얘가 그거예요. 얘를 3번이라고 하자고요.
얘가 지금 3번 위치에 있어요. 얘를 4번이라고 하자고요. 여기 4번 있어요. 얘가 5번이에요. 5번이 여기 있습니다. 네? 구조가 같아요. 자, 여기 볼린저 밴드 5 하단선 작살렘봉이요.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좌측과 우측은 똑같이 생겼어. 이걸 이제 수학에선 닮은 꼴이라 그러죠. 예? 그러니까 지금 좌측과 우측은 닮아 있어요. 그죠? 예. 닮아 있습니다. 자, 여기가 종가가 요 자리잖아요. 종가가 1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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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구간 총 5개가 있었어요. 5개월치. 그쵸? 여기는요. 지금 여기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기도 5개월, 5개 있네? 그쵸? 여기도 종가 투자 심리도 1구간 5개 있습니다. 더 있나 볼까요? 제가 혹시 빼먹은 거 있나? 잠깐만요. 네, 5개 맞아요. 그죠? 자, 민스케이님, 왼쪽은 분기거래량 매트릭스 111, 오른쪽은 잠깐만요. 여기도 지금 1구간이 있긴 있어요. 거래량이. 있는데 일단 좀 얘기를 더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닥이 여기 오는 거잖아요. 예? 바닥 올 자리는 여기란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여기서 주가의 바닥이 여기다.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예.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바닥이 올 수 있는 시간이에요. 여기서 논리적이라는 말은 외부적인 영향이 없다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포슨나라님 반갑습니다. 이게 뭐냐면 외부에서 특별한 이슈를 제공하지 않아. 예? 그러면 그냥 이 정도 시간에 바닥이 온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왼쪽은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여기가 바닥인 거예요. 여기. 예? 여기가 바닥 자리예요. 예? 저기가 바닥 자리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러면 개수를 세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여기가 2022년 4분기예요. 여기는요. 2022년이 아니라 2023년 4분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외부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외부적으로 힘이 개입되지 않으면 2023년 4분기가 바닥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2023년 4분기가 바닥이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 외부적인 힘이 개입되지 않아야 돼요. 외부적인 힘이 개입되면 바뀌어요. 예? 바뀐다고. 저는 바뀌는 걸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힘이 개입한다라는 건 굉장히 오랜 시간 지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1년 2개월 동안 개입이 돼야 돼요. 올해 11월과 12월, 내년 12개월. 그러면 총 14개월 동안 시장에 외부적인 힘이 개입돼야 돼요. 그럼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느냐? 그걸 이제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왜 보여주느냐? 이거 도대체 왜 봐? 그죠? 예? 지금 거래량의 문제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예? 지금 거래량을 계산해 봤는데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거래량은 이 구조와는 전혀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 예. (12월에) 어떻게 끝났지? 네, 12월에 이렇게 끝났어요. 지금 분기랑 똑같죠? 자, 이분과 이분이 달라요? 저는 똑같아 보이는데? 네, 두 봉은 똑같이 생겼어요. 제가 아니라고 우길 수가 없어. 얘가 필요한 거는 전고점을 넘는 윗골이에요. 이게 필요해. 이거 필요해요. 네, 요거 윗골이만 그려주면 얘랑 똑같아. 닮은 꼴. 맞죠? 그러면 이 다음에 상승했을까? 왜냐하면 오른쪽에 그림은 왼쪽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위로 갔으면 얘도 위로 갈 거예요. 왜? 똑같이 생겼어요. 이걸 월봉에서 했느냐? 분기봉에서 하느냐? 그 차이예요. 그 차이. 이것과 이것의 차이는 뭐다? 봉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생겼어. 그러면 자, 이봉의 미래를 보자고요. 예? 2021년 12월 이후의 미래를 보자고요. 자, 잘 보세요. 아니다. 자, 먼저 제가 시뮬레이션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시뮬레이션이에요. 그리고 이게 시뮬레이션입니다. 자, 잘 보세요. 자, 요선이에요. 요렇게. 요선입니다. 요렇게. 그리고 요선이고요. 요선이에요. 이선입니다. 자, 예.
자, 요게 1번, 요게 2번, 요게 3번, 요게 4번, 이게 5번이에요. 이게 1번, 이게 2번, 이게 3번, 이게 4번, 이게 5번입니다. 이제 구조는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지금 월봉이 가진 구조와 분기봉이 가진 구조가 예, 유사하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종가가 하락하면 이렇게 종가가 하락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 종가 투자 심리도가 이렇게 내려가요. 그쵸? 이 검정색이 종가인데, 예, 종가가 내려가면 이렇게 내려간다고요. 이렇게. 응?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예? 요게 횡보하다가 내려간다고. 왜냐? 여기는 1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1구간. 자, 여기도 종가가 하락하면 종가 투자 심리도가 내려갑니다. 그죠? 왜냐? 여기 1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환경이란 거예요. 환경이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걸 이해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같은 1구간을 지나기 때문에 종가가 하락하면 어떻게 된다고? 종가가 하락하면 종가 투자 심리도가 이렇게 내려간다고요. 근데 이게 내려가는 게 단순하게 하락하는 게 아니라 가장 낮은 위치로 떨어져요. 이게 가장 낮은 위치가 된다고요. 가장 낮다. 가장 낮다. 예. 가장 낮다라는 말은 종가가 가장 낮아야 된다고. 종가가 가장 낮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서 종가가 하락한다는 얘기는 얘보다 낮은 게 아니라 얘보다 낮아야 되죠. 예,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얘가 종가고 얘도 종가인데 얘 종가, 얘 종가는 같은 위치에 있었어요. 근데 이게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자 심리도가 내려가면 양쪽에 있는 종가를 다 깨야 돼. 얘만 깨는 게 아니에요. 얘도 깨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딜 간다? 여길 간다고요. 여길. 그런데 여기를 가려면 이 저가를 깨야 돼. 그죠? 11월에 종가까지 간다는 얘기는 12월에 저가를 깨야 돼요. 왜냐면 12월에 저가는 11월에 종가보다 높거든요. 그래서 종가가 하락하는 건 단순하게 살짝 내리는 개념이 아니라 쏟아지는 개념이 나온다고요. 쏟아진다고. 그래서 이게 확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종가가 하락하면. 확. 근데 이건 경험을 하셨잖아요. 우측은 제가 피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설명을 했어. 언제? 작년 12월 달에 다 설명했어요. 그죠? 작년 12월 달에 설명을 다 드린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건 작년 12월 달에 오를 때 죽어라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다음 달에 종가가 하락하면 쏟아진다. 그리고 11월 달 종가 밑으로 갈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분들은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보유했고 어떤 분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다 포기하고 나갔잖아요. 근데 이 구조가 똑같다고요. 그러면 얘는 내려가면 어딜 깨야 돼요? 여길 깨야 돼요. 여기 1번 여길 깨야 되죠. 근데 여길 깨려면 이 저가를 깰 수밖에 없어. 왜냐면 2022년 3, 4분기는 4, 4분기 저가보다 낮은 데에 종가가 있어요. 그건 마치 2021년 12월의 저가가 11월의 종가보다 높은 것과 똑같은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봉과 이봉은 완전히 똑같이 생겼다고요. 의도가 같아. 그죠? 전봉 종가 위에 저가를 둬. 그래서 전봉 종가까지 내려가려면 반드시 저가를 깨도록 만들어 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봉을 그리고 있는 거라고는 보이지 않아요. 굉장히 의도적으로 차트를 그리고 있다. 자, 만약에 다음 분기에 하락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길 깨야 된다니까? 근데 여길 깨면 저가를 깨죠. 그러면 저가도 최저가 모드가 되니까 2번을 깨야 돼요.
이번이 얼마다? 278이죠. 그러니까 다음 분기 1, 2, 3월에 종가가 하락한다라는 건 278을 깨겠다는 얘기예요. 예? 다음 분기 1, 2, 3월에 종가가 상승한다. 그러면 제가 한 얘기는 잊으세요. 오케이? 다음 분기 내년 1월, 2월, 3월에 됐는데 종가가 상승해. 아, 그러면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것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종가가 하락하면 278 깰 거라니까? 이게 왜 다르죠? 똑같은데? 구조가 같다니까요? 자, 여기서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적은 하락이 올 수 있느냐 이거예요. 적은 하락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 얘기는 뭐냐면 이게 무작위 상승하거나 아니면 폭락하거나, 오케이? 횡보 없다고요. 앞으로의 증시는 횡보는 없다고. 미친듯이 1년 내내 올라가거나 아니면 내년 1, 3분기에 내려 꽂는다고요. 자, 고점에서 폭락 나오기 전의 자리와 저점에서 올라와서 무릎 높이에 있는 차트가 어떻게 같은 구조인가? 고점에서는 폭락이 안 나와요. 고점에서 내리는 건 하락이지 폭락이 아닙니다. 폭락은 바닥에서 오는 거예요. 예? 폭락은 고점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바닥에서 오는 거지. 오해하시는 거예요. 폭락이 오면 바닥이에요. 폭락이 오면 바닥이라니까요. 근데 지금 폭락이 없잖아요. 예? 왜냐? 잘 생각해 보세요. 리만 브라더스 사태 터졌을 때 폭락 왔죠. 그 폭락이 고점에서 왔어요? 2008년 10월이 바닥이지 고점이에요? 아니라니까? 고점은 2007년이지. 그러니까 이 바닥을 경험해 보셨으면 알 거잖아요. 고점에서 폭락 오는 경우 별로 없어요. 그걸 본인이 폭락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폭락은 바닥에서 옵니다. 그리고 폭락이 와야 바닥이 만들어져요. 코로나가 고점이에요? 아닌데? 그게 왜 폭락이에요? 그냥 하락한 거지. 봉의 크기로만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응? 봉의 크기를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요. 무릎이라고 누가 정의해요? 그 무릎을 누가 정의하냐고요. 그럴 수 있어요. 차성호님. 자, 12월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이따 다 보여드릴게요. 이따가 다 보여드릴게. 지금은 이제 이렇게 생긴 게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제 결과를 보자고요. 결과. 일단 결과 보고. 지금 뭐 따질 필요 없어요. 어차피 앞으로 겪을 일인데 이게 바닥이라고 하면 뭐 할 거고. 예? 무슨 얘기예요? 12월에 장대음 봉요?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지금 오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민스님은 뭔가 큰 오해를 하고 계세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1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어? 예, 1월 달에 하락했죠. 예? 1월 달에 하락했잖아요. 예? 잘 보세요. 아니, 상반이라고 생각하면 사시면 된다니까요? 지금이 상반이라고 생각하시면, 예, 내년 12월까지 들고 가시면 돼요. 오케이? 지금이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 내년 12월까지 들고 가야 된다고. 지금 민수님은 거꾸로 생각하는 거야. 응? 거꾸로 생각하고 있다. 지금이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 사시라니까요. 레버를. 뭐가 걱정이에요. 내년 4, 4분기까지 위로 가. 그래서 이따 보여드린다고요, 지금. 오케이? 내년 4, 4분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지금의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 주식을 다 몰빵하셔야 돼요. 왜? 이건 내년 4, 4분기까지 올라가야 돼. 네? 근데 만약 아니면 전제를 다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이때의 흐름을 잘 보세요. 이때 종가가 하락했죠. 예? 종가가 하락하면 여기가 깨진다고. 그죠? 종가가 하락하면 작은 하락이 안 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민수님이 얘기하는 건 뭐냐? 폭락이 온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락이 오면 작은 하락은 없다는 뜻이에요. 작은 하락은 없다. 상승을 하든지 네, 저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민수 선생님이 상방이 확률이 높다 그러면 상방을 사시면 되는 거예요. 싸울 일이 아니에요. 예, 선생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상방에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죠. 4, 4분기 내내 오를 거예요. 선생님이 생각이 맞다면 4, 4분기 내내 오를 거라고. 단순하게 한 번 오르는 게 아니라고. 계속 오를 거라고요. 오케이? 민수님이 지금이 무릎이라 그랬잖아요. 지금이 무릎이 맞다면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갈 거라고. 앞으로 1년 내내. 됐죠? 네? 그러니까 민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바닥은 지났어. 그리고 오를 거야 라고 판단되시면 지금 상태에서 얼마큼 오르냐면 내년 12월까지 오른다고요. 오케이? 제 생각 이해되세요? 지금이 바닥이라면 1년 내내 오를 거라고. 그렇게 될 거라고요. 그런데 뭐냐면 만약 바닥이 아니면 하락이 올 거라고요. 하락이. 다음 분기에 하락이 올 거라고요. 다음 분기에 하락이 오면 쬐끔 내리지 않는다고. 아니죠. 다음 분기잖아. 이상철님, 다음 분기잖아요. 이거 분기봉이에요. 예? 분기봉이라고. 올봉 아니에요. 자, 이 봉이 그러니까요. 이 봉이 이 봉이잖아요. 이 봉 자리잖아. 아니에요? 다시. 자. 비교하는 거예요? 예? 비교해보자는 거야. 비교해보자. 12월 아니에요. 지금 12월 아니야. 12월 아니에요. 저 12월 얘기 안 했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자, 보세요. 얘가 하락하면
if, 예? 다음 봉의 종가가 현재 봉보다 하락하면, 이게 조건이에요. 됐죠? 하락하면 됐죠? 야, 그러면 얘가 어디까지 가냐? 여길 깬다고. 오케이? 여기까지 동의하죠? 여길 깬다고. 근데 얘가 어디까지 갔냐면 이격볼 120까지 갔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간다고. 예? 됐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다음 분기에 하락이 온다라는 건 이런 봉을 그린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1번. 이게 1번입니다. 이게 바닥일까요? 네? 이게 바닥이에요? 그럼 이게 바닥이에요? 이거 바닥 아니에요. 그죠? 이게 바닥이 아니라고. 자, 이게 바닥이냐? 물음표. 잘 보세요. 이제 비교해 보자고요. 자, 이게 바닥일까? 이게 바닥이에요? 예? 예? 잘 보세요. 자, 봐요. 자, 짠! 짠! 바닥 아니죠? 바닥 아니잖아요. 짠! 바닥 아니죠? 자,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이 그림을 잘 기억해 두세요. 근데 잘 보시면 뭐가 있냐면 이 시간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하락했잖아요. 여기까지는 하락했다고요. 그리고 얘는 깨졌어. 오케이? 자, 여기까지는 하락했단 말이에요. 하락 시간은 다 채웠다고. 자, 이해되셨죠? 예. 그러면, 자, 요건 이제 다 보셨어요? 예. 이건 다 보셨습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보실 건, 그러면, 예. 잠깐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본인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안 보시면 되는 거예요. 본인이 이 방송의 생각과 다르시다 그러면 저는 그분의 생각을 존중합니다. 예,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응? 별로 고민하지 마세요. 그리고 민스님은 본인 걱정을 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민스님은 본인의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본인의 걱정을 하시면 돼요. 예, 타인의 얘기를 하실 필요는 없다고요. 그죠? 예,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사라 팔아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분석을 하는 거라고요. 이 분석이 필요한 사람은 필요해서 보실 거고 아닌 사람은 카톡방에 있으신 분이세요? 윈스님은? 아니, 왜 타인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을 하세요? 네, 일단 진행을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여기가 하락의 마감 시간이죠. 예. 자,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예. 여기가 마감 시간이에요. 여기가.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이게 1분기고요. 요게 2분기고, 이게 3분기고, 이게 4분기예요. 자, 만약에 상승을 하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면 이렇게 4번을 다 올려야 돼요. 됐죠? 4번을 다 올려야 된다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걸 다 올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매수. 됐죠? 예?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현재의 상승 말고 플러스 4분기 내내 하나 둘 셋 넷 4분기 내내 상승한다라고 가정하시면 매수해야 된다고요. 그죠? 그럼 매수자의 손절선은 어디예요? 여기에요. 본인이 상방을 보고 있다면 278이 손절선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예? 본인이 위를 봐. 본인이 상방에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278을 손절로 그냥 매수하시면 된다고요. 하고 싶으면 하시면 돼요. 지금이 323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23에 22를 더해야 되죠. 그러면 45% 손절 걸고 매수하시면 돼요. 자, 그죠? 그러니까 지금 선택을 해야 될 건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지금이 바닥을 지났느냐, 1번. 예. 아니다.
아니다. 예, 2번이죠. 예. 근데 바닥을 지나는 조건이 뭐라고요? 4분기 내내 올라야 된다고. 예? 4분기 내내 올라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 구간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4분기 내내 상승을 해야 바닥을 지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배팅하는 거예요. 본인이 상방에 투자를 하신다는 건 단순하게 이번 달이 올랐다가 아니라 계속 올라야 된다고요. 분기별로. 내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올라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상승의 조건에 부합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사야 된다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전제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자, 지금이 바닥을 지났어.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이 바닥을 지나려면 단순하게 여기서 상승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4분기를 더 올려야 된다고. 내년 12월까지 계속 올라가야 된다고요. 그 얘기는 대세 상승장이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상방을 보면 사시면 돼요. 근데 손절폭이 얼마다? 45%. 45%를 손절선으로 자꾸 들어가시면 된다고. 왜냐하면 안 깨지면 되니까. 지금에 만들어진 저가가 안 깨진다라는 건 바닥을 지난 거잖아요. 됐죠? 네. 근데 만약에 중간에 종가가 하락할 거야. 그러면 여기가 붕괴된다는 거죠. 종가가 하락한다라는 건 여길 붕괴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됐죠? 예? 그럼 이제 나스닥을 보자고요. 나스닥을. 자, 이제 나스닥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아유, 힘드네요. 잠깐만요. 아유. 잠깐만요. 예. 예, 죄송하지만 민스님은 대화 이거 껐습니다. 예. 아, 느낌에 그분 같아서 예. 그분 같은 느낌이 드네요. 자,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예, 그분 숨겼어요. 예. 자, 진행할게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뭐 계시는 걸 제가 계시는 자유를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자, 이제 조금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 고래랑 어디 갔지?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데이터가 안 뜨네요. 데이터를 좀 뜨게 하고 보도록 할게요. 이해했어요. 됐습니다. 다시 볼게요. 자,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리먼이고요. 여기가 닷컴이에요. 예. 요게 분기봉입니다. 분기봉. 요렇게. 예. 지금 제가 보여드릴 자리는 이 자리예요. 예. 이 자리의 사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사례를. 이 자리의 사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의 사례를 참고하시면 돼요. 자, 지금 이 자리를 잘 보세요. 이 자리. 요게 A입니다. A. 자, 근데 이 자리는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세요. 예. 여기 종가 1이죠. 그리고 여기는 종가가 0이에요. 그런데 0 구간에선 하락했어. 예? 0 구간에선 하락했고 1 구간에선 오히려 상승하고 있어요. 근데 종가 투자 심리도는 횡보예요. 그리고 정작 다음 분기에 하락해.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이거예요. 다음 분기에 하락한다. 그런 뜻이 아니야. 네, 확률이죠, 확률. 예? 됐죠? 무슨 얘기인지. 자, 다음 분기에 100% 하락한다? 그 얘기가 아니라 다음 분기에 하락하면, 그러니까 if, 그죠? if 다음 분기 종가가 현재 종가보다 하락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다음 분기 폭락만 해? 이렇게 접근하지 말라는 거죠.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게 아니라면 미친듯이 상승할 거라고, 미친듯이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야지. 근데 그걸 본인이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방을 볼지 하방을 볼지는 본인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자, 김보숙님, 예, 올챙이 환영합니다. 자, 보세요. 근데 얘가 하락했어. 그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여길 깨잖아. 이 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 종가보다 낮은 종가를 그리면 그 전봉의 종가를 깬다고요. 근데 깨는 거에서 멈추지 않고 무너지잖아.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2022년 1월 달에 월봉 구조, 다음 분기에 분기봉 구조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자리가 이 자리라고요. 이 자리. 이렇게 돼 있다고요, 지금. 지금 이렇게 돼 있다고. 근데 바닥은 언제 와요? 이거 끝날 때 온다고, 이거 끝날 때. 됐죠? 이거 끝날 때 왔다고요. 이렇게. 이게 종가 바닥이라고. 그러면 이 시점에서 상승했잖아요? 이거 보고 바닥 나왔어 그래요? 예? 이거 보고 바닥 지났네? 무릎이야, 무릎. 그죠? 지금 얘기는 그거란 말이에요. 이만큼 올라왔어. 그러니까 지금 무릎이야. 지금 무릎이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다니까? 네. 여기를 지키면 지금이 무릎이에요. 근데 못 지키면 여기가 무릎이에요? 아닌데? 이만큼 빠져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선택을 하셔야 된다고요. 자, 여기서 고버스를 사면 대박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살지 사지 않을지는 본인이 판단해야죠. 그런데 이게 닷컴 그때의 상황만으로 보면 하락이 더 남아있더라는 거죠. 하락이 더. 뭘로 보면? 분기봉으로 보면. 하락이 더 남아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요 봉과 지금 봉을 비교해 드릴게요. 자, 현재를 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현재가. 다른가요? 달라요? 그러면 더 디테일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화면을 양쪽에다가 적용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고 하나를 더 켜겠습니다. 자, 이제 캡처 떠서 캡처까지 떠서 볼게요. 잘 보세요. 여기가 이격볼벤 20을 찍은 봉이에요. 여기죠, 여기. 예, 그러니까 이 봉은 이 봉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격볼벤 아래로 내려가는 음봉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양봉으로 올라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봉 위치가 이봉 위치라고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 뒤에 상황을 보자는 거예요. 이 뒤에 상황.
하락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하락하면. 지금 봉이 이 봉이 나올 자리라고요. 하락한다면 저 봉이 그려질 거라는 거죠. 자, 이 봉에다가 실제로 미래를 적용해서 보면 이렇게 돼요. 예, 이렇게. 자, 요게 T4예요. 요게 T4고, 요게 T4고, 요게 T4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봉을 만날 자리잖아요. 이 봉과 이 봉의 차이는 윗꼬리 차이밖에 없어요. 이 봉과 이 봉의 차이는 윗꼬리밖에 없다고. 윗꼬리가 더 생기면 이 봉이랑 이 봉이랑 같은 위치에 있고, 지금 구조적으로도 똑같은 위치에 있어요. 네, 시간도 여기 1구간이 이렇게 쭉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분기로 보면, 예? 분기로 보면 같아요. 같다고. 자, 근데 제가 들었던 내용 중에 이제 그 대화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엘리엇 TV를 운영하시는 분이 다우지수 막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우지수도 찾아봤는데 다우지수 오른 것까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닷컴 버블 당시에 예, 다우지수가 크게 올랐잖아요. 예, 그 구조도 똑같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신기해요. 그것까지 다 똑같네? 그러니까 지금의 흐름으로 보면 분기봉은 딱 예, 이때의 상황과 너무 흡사해요. 너무 흡사하다고.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조건이 뭐예요? 조건이 1분기에 4분기 고가를 넘으면 안 돼. 무슨 뜻인지 하셨죠? 1분기, 다음 분기에 이번 분기에 고가를 넘으면 안 된다고요. 예. 이게 조건이에요. 이게 지금 상태에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올해의 고점, 아니지, 올해의 고점이 아니죠. 이번 분기의 고점을 다음 분기에 넘으면 안 된다고. 그게 조건입니다. 예. 그걸 달고 가는 거예요. 지금의 전략은 그걸 달고 가는 거라고. 근데 지금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계속 설명을 한 건데, 예. 참, 어렵네요, 어려워.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설명이 됐잖아요. 예? 여기까지 설명이 됐어요. 그럼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월봉 이야기를 할게요, 월봉. 힘드네요, 힘들어. 자, 이제 우선 분기봉 볼게요. 응? 분기봉. 자, 현재 분기입니다. 여기 하단선이죠? 예? 그럼 여기서 어딘가에서 고버스 샀어. 예, 어디서 털어요? 여기서 터는 거예요. 예? 전면 수정까지는 아니고 대응이 필요하겠죠. 대응이 필요할 거라고요. 그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그건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털면 되는 거죠. 이렇게 내려갔을 때 여기 하단선이 매수자의 몫이니까 고보스 입장에서는 청산 자리잖아요. 자, 분기로 봤을 때는 저 자리가 청산 자리입니다. 다음 월봉. 자, 월봉으로 볼게요. 자, 여기서 보세요. 하단선이 여기 있죠.
그쵸? 하단선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버스는 여기가 청산 자리죠. 반대로 상방은요. 여기가 매수 자리예요. 그러면 분기봉으로 보세요. 분기봉으로 봤을 때 매수가가 얼마예요? 한참 아래 있잖아요. 다음 분기에 매수가 한참 아래 있어요. 290대에 있어요. 월봉은 300 정도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수치 기준으로 다음 달에 매수해야 된다 그러면 월봉은 300이라고. 매수할 수 있어요? 없죠. 지금 323인데? 323이라는 수치를 기준으로 해도 매수가가 300밖에 안 나와요. 다음 달에 300. 분기는 다음 분기에 290대밖에 안 나와요. 그럼 무슨 얘기냐? 매수 못해요. 올라는 가지. 올라간다니까요? 아무것도 받쳐주지 않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남편이 있어요. 한 달에 500을 벌어. 그죠? 한 달에 500을 벌어요. 그러면 아내는 돈을 얼마 써야 돼요? 500 이내에서 써야 돼. 이게 정상 아니에요? 예? 남편이 500을 벌어오면 아내는 500 이하에서 자금을 써야 그 가정이 돌아가요. 그죠? 그러면 이게 매수가야. 예? 그리고 이건 목표가예요. 남편이 버는 건 목표가고, 예. 아내가 쓰는 건 매수가라고요. 근데 남편의 급여가 안 늘어. 근데 아내는 돈을 계속 써. 그럼 매수가가 매도가보다 높죠? 그럼 그 가정 돌아가요? 제가 보기엔 안 돌아갈 것 같은데? 예? 이게 올라가면 뭐 하냐고요? 이게 올라가면 뭐 하냐고요? 매수가가 안 따라가는데. 예? 남편이 그만큼 못 버는데 매수가를 올리면 뭐 할 거냐고요? 응? 남편이 버는 돈이 없어. 근데 매수가를 올리면 뭐 하냐고요? 그 가격이 지켜져요? 안 지켜질 것 같은데요? 여기에요. 여기 하단선은. 부은 여기 있어요. 이걸 지켜요? 뭘로? 왜 뭘로 지켜요? 이걸 지키면 다음 분기는, 예? 그러니까 다음 달에 이걸 지켰다 쳐요. 그럼 다음 분기는 290대 있다고요. 보세요. 얼마 있는지 볼게요. 자, 이게 분기봉으로 가면 얼마다? 현재 상태에서 매수가 294예요. 예? 294라고. 월봉은 301. 그러면 다음 달, 그 다음에 다음 분기 매수가가 다 얼마예요? 300 이하예요. 300 이하라고. 근데 지금 상태에서 상방 봐요? 보실 수 있어요? 전 못 봐요. 왜? 이 가격은 보호가 되는 가격이 아니에요. 이 지수 때는 보호가 가능한 지수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무릎이에요? 무릎이면 뭐해? 보호가 안 되는데. 이게 무릎이면 뭐하냐고요? 얘가 지켜져야 무릎이지. 무너지는 무릎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못 지킨다니까요? 지금 뭘로 지켜요? 돈으로 지키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그냥 이거 돈으로 지키는 건데 무조건 돈 밀어 넣는 거잖아요. 돈 밀어 넣으면 바닥이에요. 돈 빼면. 그죠? 돈을 밀어 넣으면 바닥이 나니까요. 근데 돈 빼면 어떡할 건데요? 다 무너져요.
됐죠? 그러니까 이게 지수가 올라가는 걸 보고 상방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수는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지수가 올라가고 있다고. 근데 이게 상방이냐는 거예요. 그럼 사? 어디서요? 자리가 없다니까? 자. 여기서 사도 여기죠? 312. 갭상승 2% 하면 해볼까요? 갭상승 2% 해볼게요. 예. 2% 상승하면 자, 2% 상승해볼게요. 그럼 매수가 얼마예요? 여기잖아. 312.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가장 비싸게 살 수 있는 금액이 312죠. 312. 다음 달은 301. 다음 분기는 294예요. 그러니까 매수를 하려면 조정이 와야 되죠. 아니에요? 매수를 하려면 조정이 와야 되잖아요. 저는 그게 당연한 논리라고 봐요. 매수를 하려면 조정이 와야 돼. 조정이 없는 상승은 의미가 없어요. 매수자 입장에선. 그걸 날아가는데 잡아낸다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잡아가지고 다 박살난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보셔야 될 게 뭐냐? 이거예요. 이걸 보셔야 돼요.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게 11월 3주고 요게 11월 4주입니다. 자, 지금 얘가 핵심이에요. 얘. 예. 지금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는 건 이 선이라고요. 이거. 이 선과 음봉으로 만나면 상승의 힘이 소멸돼요. 상승의 힘이 소멸된다고. 이 봉을 음봉으로 만나면. 이게 조건이에요. 잘 보세요. 여기가 11월 3주, 여기가 11월 4주, 여기가 11월 5주, 여기가 12월 1주, 여기가 12월 2주, 여기가 12월 3주, 그 다음에 12월 4주인데요. 여기 1월이에요. 1월. 뭐가 보이세요? 예? 1월에 뭐가 보이세요? 1월에 매트릭스를 잘 보세요. 뭐만 있어요? 1월에 매트릭스가 뭐만 있냐고요? 1만 있죠. 그죠? 만약에 상승할 거면 저 자리에 0구간이 있어야 돼요. 응? 여기에 0구간이 있어야 된다고요. 상승을 할 거면 여기다 0구간을 만들어야 돼. 왜? 1월 달에 상승해야 되니까. 근데 1월 달에 1구간을 만들고 있어요. 왜 여기다 1구간을 만들지? 저건 월봉으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예? 저걸 월봉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월봉으로 해석하니까 이해가 안 돼. 근데 분기봉으로 보면 이해되시죠? 예? 분기봉으로 보면 이해가 돼. 왜냐? 1월 달에 하락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1월에 하락한다.
그 뜻을 이해해야 돼. 자, 고점이 나올 자리 여기. 그죠? 예? 여기고, 그 다음에 시간상 고점이 올 수 있는 자리는 여기에요. 아니. 추세상 고점이 나올 수 있는 자리는 여기거나, 시간상으로는 12월 1주나 12월 3주 정도 돼요. 자, 그런데 이 어떤 시간에 나오든 1월달은 하락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쵸? 그러니까 주봉상 고점이 12월 3주에 나올 수도 있고, 더 올라서 12월 1주에 나올 수도 있고, 더 올라서 12월 3주에 올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 상승이 여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11월 3주에도 상승하고 11월 4주에도 상승하고 11월 5주에도 상승하고 이렇게 상승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예? 야, 저 인간 때문에 내가 하방에 투자했다가 쫄딱 망한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까 그분의 얘기처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돌려서 생각해 보세요. 돌려서 예. 고점은 이번 분기 안에 나오면 되죠. 이번 분기 안에만 고점이 나오면 되잖아요. 분기봉으로 봤을 때는 11월이 고점이든 12월이 고점이든 상관없어. 맞나요? 예? 이게 월봉으로 보면 11월이 고점이냐 12월이 고점이냐는 우리한테 되게 중요해. 왜? 우리는 곧버스를 들고 있으니까. 응? 우리는 곧버스를 보유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빨리 바닥을 찍고 오르면 해피하잖아요. 그건 이견이 없어요. 계속 수익이 감소되는데 기분 좋을 일이 없잖아요. 근데 분기봉으로 보면 의미가 없어. 분기봉으로 코스피 200 지수가 11월에 고점을 찍든 12월에 고점을 찍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예. 그냥 고점을 찍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게 11월이든 12월이든 분기봉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차이를 일단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고점이 늦으면 12월 달에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11월에 나오면 해피하지. 근데 12월에 나올 수도 있다고요. 근데 11월이 고점이냐 12월이 고점이냐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 차이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이해되세요? 11월 고점과 12월 고점의 차이가 뭘까? 11월 고점과 12월 고점의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예? 뭘까요? 자, 12월에 고점을 낸다는 건 내년 2월에 연구관을 쌓겠다는 얘기예요. 그쵸? 지금 1월은 제가 보기에 다 나왔고, 응? 1월은 다 나왔잖아요. 제가 보기에 1월은 끝난 것 같아. 1구간으로 다 채웠어. 그러면 이제 2구간이 돼. 이제 2월인데, 2월에 0구간을 쌓을 거냐? 그러면 11월에 고점을 내겠죠. 그러면 내려가면서, 내년 2월에는 0구간이 쌓여요. 근데 이걸 12월까지 끌고 가. 그러면 2월도 1구간이야. 그쵸? 예, 2월도 1구간이 된다고. 그러면 고점만 나오면 하락 시간이 더 길어져요. 예, 그러니까 11월이 고점이면 1월 말이 바닥이 될 수 있어요. 어쨌든
근데 12월이 고점이면 2월 중으로 이게 연장돼요. 그러니까 이게 상승 시간이 길어지면 하락 시간도 길어지는 거예요. 상승 시간이 길어지면 하락 시간도 길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고 싶다? 분할. 저는 분할을 하고 싶다고요. 제가 310일부터 고퍼스를 사잖아요. 그쵸? 저 310일부터 샀거든요. 근데 320일에 또 샀어요. 근데 아직도 더 사야 돼요. 제가 살 때 어떤 얘기를 했죠? 저는 그랬어요. 분할할 거다. 그죠? 제가 이 자리가 무조건 대박 날 자리니까 여기서 고퍼스를 다 사겠다라고 한 적이 없어요. 불안하겠다. 이번 주에 좀 사고 다음 주에 좀 사고 그 다음 주에 좀 사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직 상승 시간이 남았어. 추세도 상방이야. 그러니까 담는 거죠. 조금씩. 어디서 팔아요? 월봉의 하단선, 분기봉의 하단선. 행보를 해주면 더 좋죠. 고퍼스가 안 내리니까. 고퍼스 내리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중요한 건 시간. 시간을 허비해야 돼요. 지금 상태에서 필요한 건 시간을 허비해야 된다는 거죠. 아직 상승 추세 안 죽었어요. 이 얘기는 했잖아요. 상승 추세 안 죽었다고. 얘기 안 했어요? 계속 얘기했는데 지금 주력봉은 주봉이고 주봉의 상승 추세는 아직 죽지 않았다. 그러니까 몰빵할 수 없다고. 추세를 타고 가는 상황이니까 공략하기 어렵다고요. 그 얘기를 계속 했어요. 이런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기봉을 보여드렸죠. 분기봉 보셨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민스님이 얘기하신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같이 다 봐야죠. 자, 보세요. 요게 민스님이 얘기하는 내용이랑 똑같은 거예요. 보세요. 자, 여기 1구간 있죠? 이만큼 1구간 있잖아. 그럼 여기가 바닥에 와야 되잖아요. 여기가 바닥에 와야 되잖아요. 여기 바닥 맞아요? 근데 바닥 여기잖아요. 오케이? 여기가 바닥이 온다며. 이게 제 논리잖아요. 맞죠? 이게 제 논리잖아요, 지금. 저는 여기에 바닥이 올 거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바닥은 여기잖아. 그러니까 아까 미스님 그런 거잖아요. 이거 너 상승장 가면 어떨 건데? 그 얘기 한 거 아니에요? 이거 상승장이야. 여기가 바닥이고 네가 틀렸어. 그 얘기 한 거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여기가 바닥이고 이게 상승으로 갈 수 있다고요. 부정하지 않는다니까? 그럼 본인 몇 개 필요해요?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예, 하셨죠? 이게 상승으로 가려면 4분기 내내 올라야 된다고. 4분기 내내. 그렇게 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사시라니까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갈 수 있냐지. 예? 근데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뭐가 보이세요? 볼펜 20도 깼는데? 그죠? 볼펜 20도 깨고 이격 볼펜 20 다 깼잖아. 그러니까 이건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고요. 예? 이건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끌어올리잖아. 이렇게. 자, 여기가 얼마인지 아세요? 2,800이에요. 여기는 얼마예요? 여기는 얼마지? 1,400.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 빠졌어요? 반토막. 맞죠? 반토막 맞잖아요. 싸잖아. 예? 싸잖아요. 반토막 맞어. (2,800에서) (1,400으로) 빠졌는데, 예? 그래서 완전히 볼펜 20 하단을 벗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대급부로 이 난리를 치지. 그러면 닷컴 때는 어떻게 했나 보세요. 자, 예. 보세요. 안 갔죠? 볼펜 20까지 안 갔잖아. 갔어요? 안 갔는데? 예. 안 갔잖아요. 안 갔어, 여기. 여기서 질질질질 끌다 올라갔지. 그러니까 얘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시간만 끌었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으면 시간이 필요 없잖아요. 싼데? 싸잖아요. 싸면 올라가는 거지. 근데 안 싸. 그러면 시간을 끄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얘기했잖아요.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얘기했다니까요. 자, 이제 여기까지는 설명됐어요. 자, 이제 일목이에요. 아, 코스피로 보시죠. 코스피로. 자, 잠깐만. 에이, 조금 더 뒤로 가야 되는데. 다시 할게요. 조금 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자 보세요. 이게
1994년도인가? 예, 1994 정도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1998이고, 요게 2000년 정도 되고, 예, 요게 한 2002년 정도 될 거예요. 2001년 말? 대충. 예? 보세요. 이렇게 빠졌죠? 그리고 이렇게 올랐잖아요. 지금 요게 닷컴 버블이잖아요. 이게 내렸어.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내렸다가, 이렇게 쭉 올라갔어요. 예. 자, 이건 보이시죠? 그러면, 바닥을 다진 자리, 여기잖아요. 여기도 포함시켜. 그럼 여기 1번, 여기 2번, 여기 3번, 여기 4번이에요. 우리 지금 이게 몇 년도부터인지는 아시죠? 여기가 1994년이니까 꽤 오래전부터의 차트예요. 근데 바닥을 그린 1번, 2번, 3번, 4번 중에 선행 스팬 위가 있어요. 여기가 선행 스팬이에요. 여기가 선행 스팬이고 이게 선행 스팬이에요. 여기는 거꾸로. 그리고 여기가 선행 스팬이에요. 그럼 얘는 다 선행 스팬 아래에 있었어. 바닥을 이렇게 그렸다고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아시는 닷컴 버블도 선행 스팬 아래에 있습니다. 이게 선행 스팬이잖아요. 1, 2. 그 아래 있잖아요, 저가가. 그러니까 싸다고. 인정하잖아요. 싸다고. 싸니까 오르잖아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른다라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가 바닥이 올 수 있어? 그 얘기인 거죠. 근데 지금까지 바닥은 다 밑에서 그렸는데 이번만 예외예요? 그럴 수 있어요? 차트스트는 그럴 수 없어요. 왜? 룰을 이해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지금 룰은 다 바닥에서 그렸어요. 다 바닥에서 그렸다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락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락폭, 심지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락폭 다 계산해 보세요. 기본 마이너스 45%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바닥을 그리는 하락은 반토막이 납니다. 반토막. 기본 반토막이에요. 그럼 싸요. 지금 반토막 났어요? 안 났어요. 그럼 무슨 논리로 바닥을 주장해요? 무슨 논리로? 지금이 무릎이에요? 왜 무릎이에요? 38%밖에 안 빠졌는데? 네? 지금까지 대바닥 친 놈 치고 38% 빠진 놈 없어요. 네. 자, 보세요. 자, 1100에서 어디까지 빠졌다? 네. 270까지 빠졌습니다. 이건 꽤 많이 빠진 거죠? 그 다음 고점은 얼마다? 여기에요. 1064 정도 돼요. 바닥은 얼마예요? 460입니다. 반토막 났죠? 이건 반토막이에요. 이건 뭐 몇 토막인지 설명도 안 되고. 이건 반토막이라고요. 그럼 얘는 941. 바닥은 506. 그럼 얘는 50% 조금 안 되죠? 예? 50% 조금 안 된다고. 그러면 여기 하락, 여기 하락, 여기 하락을 봤을 때 지금과 같은 하락은 없잖아요. 그럼 하락폭도 메리트가 없어요. 자, 여긴 2000입니다. 그리고 여긴 얼마예요? 892예요. 얘도 반토막 났죠? 반토막 나면 이렇게 올라요. 반토막 나면 이렇게 오른다니까? 반토막 나면 이렇게 올라요. 반토막 날 증시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없다고요. 반토막이 나야지, 오르려면. 예? 올라가려면 반토막이 나야 된다고요. 근데 반토막 안 났잖아요. 지금까지 다 반토막 냈는데? 반토막 안 낸 바닥이 어디 있냐고요. 없다고요. 이게 바닥이에요? 이건 바닥 찍고 횡보한 거지. 그럼 이거
여기 얼마예요? 2600이에요. 그쵸? 여기 1400입니다. 1300이 반이죠? 그럼 1400이면 얼마 깼어요? 40% 이상 맞죠? 네, 올라가잖아요. 이건 뭐예요, 이건?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바닥이라고? 이게 어떻게 바닥이 돼요? 예? 이게 어떻게 바닥이 되냐고요? 지금 바닥 중에 선행 스팬 위에 있는 바닥이 없다니까요? 이렇게 못 그려요. 이렇게 어떻게 그려요? 얘는 공간이라도 있지, 횡보할. 얘는 공간도 없어요. 여러 가지 조건을 같이 보는 거예요. 자, 여기가 바닥이고 여기가 무릎이래. 그럼 여기가 바닥이에요? 여기가 바닥이고 여기가 무릎이에요? 아니잖아. 여기랑 여기랑 뭐가 달라요? 똑같은 자리인데. 그럼 여기 뭐예요? 여기가 발이고 여긴 뭐냐고요. 바닥이라고 생각한 거지. 그게 바닥인지 아닌지는 지나야 알잖아요. 근데 이런 구조에서 바닥을 그린 우리는 역사가 없어요. 미국은 가능하다니까요? 미국은 가능해요. 5조 풀어서 안 되면 5경 풀면 되잖아요. 미국은 뭐든지 가능해요. 거긴 천조국이니까. 우린 그렇게 못하잖아요. 우리 더 이상 어떻게 돈 풀어요? 어디로 가냐고요? 제가 여기에 볼펜 씌워서 보여드린 적 있죠? 자, 보세요. 그래서 기준선 26 끄고 후행 스팬 끄고 이렇게 보세요. 네. 그리고 여기다가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을 씌워 드릴게요. 자, 이게 볼펜 20 하단입니다. 자, 이걸 보세요. 얘는 볼펜이 여기서 닿았죠. 예? 여기서 닿았잖아요. 볼펜 20 하단선이 선행 스팬하고 닿는 시점이 여기에요. 자, 보세요. 여기하고 여기. 그죠? 그러면 얘도 같이 닿겠죠? 그 시점에. 이번 분기 고점이 전분기 고가를 아니요, 넘어도 되고 안 넘어도 되고 뭐 상관없죠. 고가는 영향이 없다니까요. 지금 자 보세요. 지금 구조는 이 구조와는 달라요. 왜? 여기는 지금 볼펜이 올라가고 있어. 보여요? 여기는 볼펜이 올라가고 있다고요. 이렇게 예? 볼펜이 올라가고 있어요. 봉이 이렇게 내려왔지만 볼펜이 올라간다고. 예. 근데 지금은 볼펜이 내려가잖아요. 그죠? 볼펜이 내려가죠. 얘는 올라가고. 그러니까 얘는 이걸 터치 안 할 수 있죠. 이게 막으니까. 근데 얘는 안 막아. 얘도 안 막고. 얘도 안 막죠. 안 막으면 흘러내리는 거예요. 막아야 안 흘러내리지. 그러면 이 케이스는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장에서 이 케이스는 안 된다고. 가장 비슷한 모델이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자, 여기서 다음 제가 그 다음 봉을 그려볼게요. 두 개만 그려보겠습니다.
자, 대든하죠? 잘 보세요. 이제 캡처 다시 떠서 설명할게요. 자, 요게 대드나요? 예? 볼벤 20 하단선이 선행 스팬 아래로 내려가. 이해되시죠? 요거. 그럼 그 자리만 찾아볼게요. 여기. 예.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에요. 자, 1번, 2번, 3번, 4번, 5번이에요. 그쵸? 예. 루프 돌고 있어요. 뭐,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예요. 자. 로딩 중입니다. 로딩 중. 자. 예, 계속 로딩 중이에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예, 좀 이따 풀리겠죠? 예, 로딩이 안 되고 있어요. 자, 계속 저는 이어서 진행을 할게요. 자,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 여기가 4번, 여기가 5번이에요. 그러면, 예, 이 구조 중에서, 이 4개의 구조 중에서요, 선행 스팬 아래로 봉이 안 내려간 적이 있는지 보세요. 예, 다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 앞으로 벌어지는 일은, 예, 얘네들의 사례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상승하는 시나리오 있어요. 근데 확률이 제로야. 그쵸? 예? 확률이 제로라고요. 예. 얘도 하락했고, 얘도 하락했고, 얘도 하락했고, 얘도 하락했어. 그러니까 확률이 0이라고요. 지금 상태에서 위로 갈 수 있는 확률은 제로라고요. 제로? 왜? 여긴 100%니까. 상승한 건 없어. 지금까지 하락만 했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대로 설명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확률이 0%에 대해서 주장을 하겠어요. 저는 못해요. 제가 틀릴 수 있어요. 근데 확률이 제로야. 예? 제가 말한 게 틀릴 수 있다고요. 근데 확률은 제로라고요. 내릴 거라고 주장해요? 틀릴 수 있어요. 근데 확률은 과거에 100%예요. 4번 있었어. 예. 그 중에 한 번이 리먼이고, 그 중에 한 번이 IMF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리먼급이거나 IMF거나, 그런 얘기잖아요, 지금. 예? 앞으로 우리 앞에 닥쳐올 미래가 코로나거나, 예? 리먼이거나, IMF거나,
계속 로딩 걸리네요. 저는 별 문제가 없던데.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이런 얘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증시가 조금 오른다고 해서 바뀌냐? 글쎄요. 바뀔까?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어요. 네.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과거의 사례로 볼 때 바뀐 적이 없어요. 응? 중간에 폭등이 왔어요. 다 폭등이 한 번씩 왔어요. 근데 다 하락했어. 이제 로딩이 좀 풀렸어요. 5초 정도 걸리실 거예요. 로딩 풀리는데. 지금은 저는 풀렸어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상승은 있었다고요. 과거에도 동일하게 있었어요. 더 큰 상승도 있었어. 일본에는 훨씬 컸어요. 상승이. 지금보다 훨씬 더 극폭의 상승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졌어요. 그러면 지금의 상승을 보고 상방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과거에는 이런 상승이 있었어도 하락했다는 얘기예요. 1번, 2번, 4번 다 하락했어요. 그럼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해요, 제가? 상방? 어떻게? 못해요. 근데 만약에 월봉이 내려가기 시작하잖아요. 월봉이 내려가기 시작하면 이제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분기봉은 1년 걸린다. 오케이? 분기봉은 1년 걸린다. 그러니까 지금이 바닥일 수 있어요. 지금이 바닥일 수 있다니까? 그거 부정하지 않아요. 올라갈 수 있어. 4분기 내내. 그렇게 생각하시면 주식을 사시면 된다니까. 뭘 고민해요. 저 인간이 얘기하는 거 틀렸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로딩 없어요.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는 맞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시고 상방에 투자하시면 돼요. 인간지표네? 이러시면 된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면 1년 내내 빠질 거라고요. 그게 아니면 1년 내내 빠지는 코스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 분기봉이 그렇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복불복이에요. 바닥이냐 작살나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횡보는 아닐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횡보는 아닐 거라고.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횡보로 갈 일은 없다고 봐요. 죽도록 상승하거나 아니면 죽도록 하락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나머지 선택할 건 없다. 그러니까 선택을 하셔야 돼요. 위냐 아래냐. 이 선택의 길밖에 없어요.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앞으로 이제 횡보장이 뜨면서 뭐 몇 개월을 횡보하고 그렇게 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해야 돼. 이게 위로 올라서 1년 내내 올라야 되는데 1년 내내 오르고 나서도 나스닥은 더 올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20개월 연속 올라야 돼요. 11월부터 시작해서 20개월 연속 거의 올라야 돼요. 그러면 이게 무시무시한 상승장이 온다는 거예요. 개인이 129조 원을 매수하고 있는데 무시무시한 상승장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느낌이 팍 오실 거예요. 그게 아니면 저는 250대까지 내려간다고 봐요. 내년 1분기에 250대까지. 지금 상태라면. 종가가 하락한다면 250대까지 노려보고 움직일 거라고 봐요. 그럼 그때가 곧버스를 파셔야 될 때겠죠.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 전체적인 내용은 다 그걸로 귀결됩니다. 자,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4분기 내내 상승하겠죠? 그러면 곧버스 산 사람들은 엄청난 손실이 날 거예요.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있어요. 그 가능성 배제하시면 안 돼요. 아까 민수님이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4분기 내내 오르면 어떡할 거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가능성이 있다고요. 근데 지금의 월봉 차트, 일목균형표로 봤을 때는 확률이 0이에요. 그렇게 갈 수 있지만 과거에는 그게 확률이 0%였다고요. 그래서 저는 0%의 확률은 얘기할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이게 바닥이다 무릎이다라는 건 불가능해요. 기본적인 전제의 문제인 거죠. 예? 여기가 바닥이고 여기가 무릎이라는 걸 어떤 근거로 판단을 해요? 여기가 무릎이라는 건 바닥을 지났다는 얘기예요. 근데 바닥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어떻게 알아요? 엘리엇 TV라고 있어요. 엘리엇 TV라고. 예. 보시면 됩니다. 엘리엇 TV. 자, 지금 108명이 보고 계신데요. 잠시 광고 좀 할게요. 또 저기 걸릴까봐. 광고. 제가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픈 채팅방 멤버들 많이 계세요. 네, 그래서 같이 대화 나누실 거면 놀러 오세요. 네. 엘리엇 TV라고 네,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요, 뭘 보여드리는 거냐면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가능성. 근데 가능성은 두 가지잖아요. 말 그대로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과거에 어떻게 됐는지를 참고를 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과거. 예? 예? 제가 제 광고를 하는 거죠. 아, 그런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홍보하겠습니다. 홍보. 예. 예, 이렇게 국어가 부족하면 힘들어요. 예, 엘리엇 TV. 그분은 저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분이 장투 얘기를 했는지 이해가 돼요. 아, 진짜 큰 봉을 보고 있었구나.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자, 잠깐만요. 너무 길어졌어요. 지금 2시간 했잖아요. 2시간을 했기 때문에 그 시황 있잖아요. 코스피 200 지수랑 그 다음에 코스피 곧버스 시황은 제가 올린 게 있거든요. 잠시만요. 제가 그 링크 드릴게요. 그걸 보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싸우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예? 네가 틀렸어 그러면 그냥 오케이예요. 예? 그러니까 뭐 이런 걸 가지고 싸우고 싶은 의사가 없는 거예요. 예. 네 시황 별로야 그러면 뭐 예 그렇습니다 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황 맞지도 않아 그러면 아이 그렇습니다 하면 돼요. 예. 그걸 제가 시청하시는 분과 싸워서 얻을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하실 분만 참고하시면 되고 버리실 내용은 버리셔도 돼요. 다만 저는 뷰를 바꾸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뷰를 바꾸지 않기 때문에 예, 만약에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괴로운 일을 경험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본인이 선택하셔야 돼요. 예? 본인이 선택을 하셔야 후회가 없죠. 그걸 제가 추천하고 강요하고 예, 그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본인의 의사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한 후회가 남습니다. 그리고 원망이 남아요. 이 방은 본인이 하방을 보고 싶어서 온 거예요. 이 방송은 본인이 기본적으로 하방을 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방송을 보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촘촘하게
초대한 게 아니라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들었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헛소리야 라고 생각하시면 이 방송 다시는 안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권하는 내용이고요. 들어봤는데 그럴듯해. 그래서 일부러 내가 참고할 게 있어. 나는 곧버스를 몰빵할 건 아니지만 쬐끔은 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간간히 보시면 됩니다. 저랑 싸우지 마세요. 네. 저는 싸우고 싶은 의지가 없어요. 그리고 안 보시겠다 그러면 뭐 제가 더 이상 드릴 얘기가 없어요. 네. 제가 이 시청하시는 분과 싸워가지고 얻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네가 틀렸어 그래서 괜찮아요. 그리고 만약에 다른 분들에게 조금 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으시면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의견을. 그러니까 너의 시각이 잘못됐어 이런 게 아니라 내 시각은 이런 거야 라고 해주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이게 제가 코스피 200 지수 분석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곧버스를 분석한 거예요. 그래서 시황을 대체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길었어.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승세가 아직 끝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네, 상승세가 아직 끝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성급하게 하방을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부정적이에요. 얘기하잖아요. 분할하겠다고. 얼마큼 올랐다가 떨어질지 모르니까 분할하겠다는 거예요. 조금씩 분할해서 한 방에 매수해가지고 받는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는 회피하고 싶다는 거죠. 근데 제가 드릴 수 있는 정보의 수준은 여기까지예요. 네? 당신에게 곧버스를 무조건 사야 된다라고 추천하겠습니다가 아니라고요. 네? 저는 아직도 이건 하락이 유효한 상황이라고 판단한다라는 거죠. 이건 제 판단이에요. 이게 다른 분이 리딩하는 방식과 다른 거죠. 네? 당신은 곧버스를 사야 됩니다. 당신은 주식을 사야 됩니다. 무조건 쓸어 담으세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분석하는 내용일 뿐인 거예요. 이게 객관적이냐?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이게 객관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걸 객관적이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단 논리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논리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 맞잖아요. 그리고 최저가 모드에는 거래량 투자 심리도는 해당이 안 돼요. 예? 최저가 모드에서는 매트릭스만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지 겉툴을 가지고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자, 2시간입니다. 너무 길어져서.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